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31번부터 34번 문제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0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지문, 현대소설인데요. 먼저 문제부터 읽고요. 현대소설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 서술상의 특징을 묻고 있어요. 이 시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지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32번 윗글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기와 같이 재구성하였을 때 A,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갈등입니다. 갈등을 잘 찾아야지만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33번 땅에 대한 강노인에 대한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거. 강노인이라는 인물을 지금 나왔는데 이 강노인이 중심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중심 인물인 강노인에 대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기억과 관련이 있는 한자성어, 이거는 어휘 문제니까요. 자, 그럼 바로 이제 본문을 분석하는데요. 이 현대소설을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설, 현대소설에서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건 먼저 제목을 꼭 살펴보시고요. 문학작품은 동일합니다. 제목을 먼저 살펴보시고 작가가 누군가를 살펴보시면 혹 작가의 경향 혹은 제목을 통해서 이 작품 전체의 내용을 꿰뚫고 있는 화제 혹은 그 함축되어 있는 주제를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인사배는 뭐냐면요. 인물, 사건,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인물을 꼭 찾아내시고요. 그 인물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가를 찾아내면 뭐가 잡히냐면 갈등이 잡힙니다. 이 갈등이 잡히면 그 갈등을 통해서 작가가 구현해내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가 드러나게 되니까요. 이 인사배 여러분들이 꼭 유의해서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 신새벽부터 밭에 나갔던 강노인이 나왔네요. 인물. 그만 입을 쩍 벌리고 선체 말을 잃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었다. 깜짝 놀랐죠? 말을 잃었다라는 건 깜짝 놀라 충격받았어요. 이제 손가락만한 고추 모종이 깔려있는 밭에 여기저기 연탄재들이 나돌고 있지 않은가? 밭에 누가 연탄재를 던졌어요. 근데 거기엔 고추 모종이 깔려있는데 거기다가 누가 쓰레기인지 즉 연탄재를 버린 거예요. 겨울 빈밭에 내다 버리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목숨이 붙어 자라고 있는 밭에 연탄재를 내던진 것은 명백히 짐승의 처사였다. 사람이 연탄재를 버렸겠죠? 지금 연탄재가 나뒹굴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상황이에요. 어디에? 강노인의 밭에 연탄재가 나뒹굴고 있는데 문제는 겨울이 아니라 지금 고추 모종을 심어놓은 곳에 연탄재를 버려놔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백히 짐승의 처사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심리예요? 강노인의 심리예요. 강노인의 심리를 지금 작가가 세세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점이 뭡니까?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성의 끝에 도끼 어린 사람들이 저지른 것임은 대본에 알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짓거리까지 해낼 줄이야 짐작도 못했던 강노인이었다. 짐작도 못했기 때문에 충격이 큰 거예요. 수십 덩어리 연탄재 폭격을 당해 진문개진 모종이 한 고랑만 해도 숱했다. 세상에 막대 인종들. 강노인은 주먹코를 실룩이며 밭으로 달려 들어가 닥치는 대로 연탄재를 길가에 내던졌다. 서울 것들이나 되니 살아있는 밭에 해코지할 생각을 갖지. 땅을 아는 자라면 저 시퍼런 하늘이 무서워서라도 감히 이따위 행패를 생각이나 하겠는가? 요런 그 강노인의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강노인이 땅을 뭐한다? 소중히 여긴다. 강노인이 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흰 연탄재 가루를 뒤집어 쓰고 쓰러져 있는 죄 없는 풀잎을 차마 바로 볼 수 없어서 강노인은 잔뜩 허둥대고 있었다. 도로 청소원이 김씨가 아침밥을 먹으러 들어오면서 보니 강노인은 검정 고무신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손바닥으로 연탄재를 끌어 모으느라 정신이 없었다. 밤사이 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여겨보질
알턱이 없었던 김씨가 인사랍시고 던진 말은 더 가관이었다. 영감님의 땅을 내놓으셨다면서요? 뭐 그런데 뭘 그리 열심히 가꾸십니까? 이내 넘길 거라면서.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시뻘건 얼굴을 휙 돌리며 병력같이 고함을 지르는 통에 김씨가 움찔 뒤로 물러났다. 어젯밤 반생회에서 대그 며느님이 그러셨다는데요. 저도 우리 집 옆편네한테 들은 소리라서 더 들어볼 것도 없이 강노인은 곧장 집으로 뛰어갔다. 벗겨진 신발을 짝짝이로 꿰어차고서 얼갈이 배추와 열무들을 다듬고 있던 마누라가 노인의 허둥대는 기세에 토끼눈을 뜨고 일어섰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근력이 쇠하셔서 올해 일랑은 더 이상 일을 못하시니까 파하실 모양이더라고 말했다는군요. 경국이 어미도 동네 사람들 닭다리 그냥 해본 소리겠지요. 경국이 어미 뭐 첫 큰 며느리입니다. 그냥 밭에다 그 지경을 해대는 걸 보면 오죽했겠소?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땅 팔아서 아들 살리고 남는 돈은 은행에 넣어 이자나 받으면 우리 식구 신간이나 편치 뭘 그러슈. 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땅 여기 지금 나오죠? 땅 팔아서 라고 했죠. 이 땅이 뭐예요? 갈등의 원인이에요. 왜요? 강노인은 가족 식구들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갈등하고 있는데 강노인은 땅을 팔지 않겠다. 식구들은 팔자. 이게 바로 갈등의 원인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중략 아래입니다. 시끄러 마누라 입을 봉해놓고서 강노인이 이내 밭으로 되돌아왔다. 한 폭이라도 살릴 수 있는 만큼은 건져내야 할 고추 모종들 때문에 한시가 급한 강노인이었다. 반상의 파문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반상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연립주택에 산다는 은혜 엄마가 찾아와서 경국이 엄마가 지난달 꾸어간 5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아 반상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은혜 엄마가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지금 어디요? 강노인네 집에 찾아온 거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경국이 엄마가 큰 며느리라 그랬죠. 큰 며느리의 빚을 알게 됐습니다. 땅을 팔았다니 계약금을 받았을 터인데 큰 며느리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없겠느냐는 여자의 말에 강노인은 주먹코가 더욱 빨개졌다. 지난 겨울 서울에서 이사와 동네 물정 모르고 딸이 다니는 에바다 피아노 학원에서 알게 된 경국이 엄마에게 뭐를 빌려줬다고요? 갯돈을 그것도 두 번째 탄 것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이 동네 지주의 큰 며느리라 해서 별 의심도 하지 않고 돈을 주었는데 경국 엄마가 동네에 뿌린 빚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직접 시아버지와 단판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은혜 엄마였다. 그게 어떤 돈인가 말이다. 서울에서 새빵살이가 하도 지긋지긋해서 연립주택 한 채를 마련. 이곳에 이사 온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그녀였다. 갯돈 타고 여름에 보너스 나오면 이자 나가는 100만원을 갚을 요량이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이자 몇 푼을 욕심내다가 생돈 떼이게 생겼으니 생각만 해도 속이 터질 지경이었다. 이것은 은혜 엄마의 지금 마음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팔았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큰아들 용규에게 빚을 준 동네 사람들이 강노인에게 몰려왔다. 아, 큰아들도 뭐하고 있어요? 빚을 지고 있어요. 아이고, 큰일이네요. 빚을 지고 있음. 강노인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지금 큰아들 용규, 둘째 용민, 막내 용문 이렇게 있는데요. 큰아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 엄마까지 꼭 8명이었다. 그 중에는 목동에서 살다 철거 보상금 받아지고 이곳까지 흘러온 김영진이라는 날품파리 사내도 끼어 있었다. 철거 보상금을 3부 이자로 놓아주겠다는 고흥댁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네준 사람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강노인 땅을 믿고 빌려준 돈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겨대면서 땅을 판 적이 없다는 그의 말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지금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못난 놈이 공장까지 담보로 잡혀 먹었대요. 최신 기계 설비만 갖추면 돈 벌리는 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라는데. 은행 대출도 기간이 차서 경고장이 날아왔답니다. 2판 4판이라고 마누라도 이젠 감추지 않고 잘도 털어놓는다. 용규가 그 모양이니 처가에서까지 돈을 끌어댄 용민이는 어쩌겠냐고 숫제 으름장이었다.
땅은 안 돼. 안 팔아.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선 집 앞에 거라도 떼어 팔아. 발등에 불이라도 꺼봅시다.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짓인데 왜 그러오? 지금 아내는 팔아라. 강노인은 팔지 못한다. 안 팔아. 자, 팔아봅시다. 이 갈등이야, 갈등하고 있어요. 자식놈들 뒷바라지에 땅 다 날려보낸 거 몰라? 입씨름에 지친 마누라가 눈물바람을 하다가 용문이 방으로 건너가 버린 뒤 강노인은 그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만 했다. 왜 뒤척였을까요? 내적 갈등.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그러니까 땅에 농사 짓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그 땅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강노인입니다. 땅을 아주 신성시하죠. 서울에서 밀려 나온 서울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땅값이 들먹거리는 북새통을 치렀고 그 와중에서 자식들이 모두 저푼수로 커버렸다는 원망도 많은 게 강노인이었다. 씨 뿌린 땅에서 거둬들인 수확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땅을 아주 신성시하는 강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땅이 근본이다 라고 땅을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농사꾼 주제로는 평생 만져볼 엄두도 못 내는 큰돈이 굴러들어왔어도 쉽게 생긴 내력만큼이나 씀씀이도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 고장에 서울바람이 몰아닥칠 요 모양으로 설익은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직껏 넓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더욱 화가 치밀었는데 다 부질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땅, 강노인의 마지막 땅, 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남은 마지막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윗글의 서술상 특징 쉽게 나오죠? 서술자가 전지적 관점에서 인물들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정답 5번. 시점에 관한 문제다라는 거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32번입니다. 윗글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기와 같이 재구성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지난 겨울 은혜 엄마가 이사와서 경국이 엄마를 알게 됐고 지난달에 경국이 엄마에게 돈을 빌려줬고 어젯밤에 반상회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땅과 관련한 말을 했고 반상회에서 며느리가 땅과 관련된 말을 한 것을 강노인이 듣게 되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강노인을 찾아와서 아들 용기의 빚을 갚으라고 한다. A는 자식이 연결고리가 되어 어떤 자식이요? 큰 며느리 연결고리 맞죠? 일어난 사건이다. B는 경국이 엄마가 강노인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 그랬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거죠. 지주의 뭐라 그랬어요? 동네 지주의 큰 며느리라 그랬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맞고. C. 경국이 엄마가 강노인의 입장을 대변하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 C. 경국이 엄마가 반상회에서 동네 사람들과 땅과 관련된 말을 함. 경국이 엄마가 강노인의 입장을 대변하려 한 게 아니라 땅을 뭐다? 팔아야 한다. 팔 것이다. 라고 강노인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말을 한 거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D. 땅과 관련된 말을 며느리가 반상회에서 했다라는 건 청소년 김씨에 의해서 들었고 E는 강노인의 부인이 아들의 빚 문제를 구체적으로 실토하는 계기가 되는 게 뭡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막 빚 갚으세요 빚 갚으세요 라고 하니까 부인도 솔직하게 아들들의 빚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정답은 3번이고요. 33번. 땅에 대한 강노인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 삶의 위안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맞죠? 재미와 보람 맞죠? 마지막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공간. 생명을 갖고 유지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자식들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공간은 아니다. 오히려 자식들과 갈등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공간이다라는 거죠. 기억과 34번입니다. 기억의 상황과 관련 있는 한자 상황. 이자 몇 푼 욕심내다가 생떼 떼이게 생겼으니, 그러니까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게 된다. 소탐되실이 된다라는 거 2번 쉽게 나오죠. 금상첨화 비단위에 꽃을 더한다.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한다. 설상가상의 반대말이고요. 한자성은 나올 때마다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입가경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재미있어지는 것.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한자성어 정리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31번부터 34번 문제까지 다 복습했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작품 정리 꼭 필요합니다. 인물들과의 관계, 그리고 갈등의 원인, 그리고 갈등이 무엇으로 일어나서 갈등이 나타나는지 파악하시고, 주제는 결국 뭡니까? 땅을 소중히 여기는 강도인가? 그것을 팔자고 조르는 가족들 간의 갈등을 통해서 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바로 양 기자의 마지막 땅,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 부분 꼭 복습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